코스피 지수의 하락 속도가 상당히 급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900 초반까지 오기만 하더라도 그래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코스피는요 10거래일 만에 다시금 1900선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유한타증권 설능력지점 박진희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가 하락이라든지 그렉시트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지 원인부터 분석을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글로벌 우려감이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유럽과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함에 따라서 그 부분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일단 정유주, 화학 그다음에 조선주, 건설주, 그런 경기 민감주하고 시가총액 상위 수출주들 오늘 환율이 좀 빠지면서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의 약세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일모직과 삼성 SDS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주, 현대차 그룹주들 모두 다 좀 약세를 보이면서 거래소는 전방위적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유가 급락이 전체적인 부담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스에 대한 유로존 이탈 우려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좀 압박하는 가운데 우리 시장도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와 함께 프로그램 매도까지 좀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투심이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 하락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에 극단적인 충격을 준다기보다는 이 유가 하락 때문에 신흥국들의 환율 문제 그리고 모라토리엄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질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가가 계속 하락을 하게 되면 그래도 수혜를 받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항공업종인데 이렇게 계속 유가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업종의 어떤 주가 상승은 이제는 속도 조절을 좀 나타내는 모습이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항공주들 지금 유가 하락을 등에 업고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눌려있기 때문에 일단 항공주들도 좀 매물이 고점권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좀 유가가 50불을 사이에 두고 등락을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50불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추가 하락보다는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멈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일단 추가적으로 그동안 올랐던 항공주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좀 꺾는 그런 매물,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추세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에 어느 정도 주가가 고점 부분에서 좀 매물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우리 경제에서 계속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유가가 50% 빠졌으니까 우리 전체적인 국가의 GDP도 상승할 것이고 경기도 어느 정도 회복되는데 많이 일조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혀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피부에 와 닿지도 않고 체감적으로도 느낄 수 없는 그렇다고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절대로 아니고요. 이런 부분만 봐도 유가 하락이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는 나라, 도움을 받은 나라는 실질적으로 미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피부로 좀 체감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기업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규로 채용을 줄이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구조조정 대상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악순환의 계속적인 그런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 우리 시장을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이 좀 해석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항공주들 역시도 유가 하락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지만 기본적으로 항공주들은 과거에도 유가가 상승하면 유료 할증료를 받아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실질적으로 돈을 쓰러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수출이 많아져야지만 항공주들의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유가가 빠지면서 그 부분에 재료비가 당연히 줄어드니까 수익이 많이 늘어나는 건 확실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항공주가 정말로 잘 가기 위해서는 물동량이 늘어나고 탑승 승객이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부담적인 부분이 줄어드는 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분명히 좀 뭔가 한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우리도 못 느꼈는데 그것이 항공주에 아주 좋은 영향으로 해석된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이 오는 8일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이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코스닥 IT 부품주들 방향성을 분명히 갈라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현재 마이너스 34,000원인데요. 129만 9천원, 지금 130만 원 왔다 갔다 하죠. 일단은 삼성전자 실적의 예상치가 한 4조 8천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사실 5조 이상은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나오는 예상치를 맞춰준다라면은 쏘쏘하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이하로 나온다라면은 시장에서 상당히 실망할 수 있겠죠. 다만 최근에 환율 효과로 봤을 때 분명히 삼성전자의 실적은 좋아졌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치를 맞춰주면 코스닥의 IT 부품주들은 추가적으로 일정 부분 상승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그렇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그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를 이끌어왔던 부품주들 쪽으로도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오히려 거꾸로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서 관련되어 있는 다른 업체들의 주가 대응하는 데 좀 더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SDI, 삼성전기 다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LG전자, LG디스플레이가 올라오는 거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업종 섹터 내에서 롱숏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하락을 하더라도 128만 원 정도의 1차적인 지지선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아주 강하게 빠지게 된다면 120만 원대 초반도 가능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수가 그렇게 된다라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으로 변해 있겠죠. 그래서 지수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강하게 하락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오히려 크게 실적에서 미스만 없다라면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오히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요즘에 삼성전자의 5조 원 실적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좀 오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변수가 있다면 한 가지 짚어주시죠. 가장 큰 변수라면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실적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글로벌 증시가 너무 많이 빠졌고 또 그리스라든지 이런 우려감들이 있는데 이런 우려감을 걷어내고 미국 증시가 어떤 방향성을 잡아주느냐 이 부분이 투심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급등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시장에는 과거에는 중국이 가려가면 우리나라도 잘 갔었는데 지금 반대죠. 중국이 잘 가는 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 계속 반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반등이 우리 시장에서의 투심 회복에는 좀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중국 시장과 일본 시장이 약세로 혹시라도 가게 된다라면 그 부분이 좀 투심에서 안정권을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지금 현재 1,900억대 매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면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함께 외국인들의 수급의 좀 변화 여부 좀 봐주시고요. 기본적으로 환율이 좀 지금 달러 강세 때문에 좀 약해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출주들 좀 조정받을 때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볼 수도 있는 가격대라면은 좀 더 용기를 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수가 지금 1890이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노선이 한 1880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탈과 함께 1900선도 회복하지 못하고 마무리가 좀 지어진다라면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시장 흐름이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그러니까 방어를 잘하는 것도 최선의 공격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다들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관이 코스닥 쪽만 계속 공략하고 있다라는 점은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유가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런 섹터들도 분명히 나중에 지금의 IT 부품주들이 바닥에서 2배씩 올라오는 그런 기염을 토했듯이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분히 기다리시면 기회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0선대를 회복하는 것을 좀 긍정적인 사인의 신호탄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오늘 월화 정도 좀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되돌릴 수 있는 글로벌에서 투심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자극적인 주가 흐름이 좀 나와준다라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별하게는 일단은 글로벌 시장으로 인해서 투심이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 시장이 좀 안정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 주어야지만 국내 시장도 좀 외국인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투심에서 좀 안정됨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유안타증권 설릉역 지점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N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증시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현장 플러스 이어집니다.